법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의대 증언 결정한 이 처분 자체의 상대방은 그 교수들 당신들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처분의 상대방은 결국 각 의과대학을 개설하고 있는 학교 법인의 장이라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 있는 선택을 돕는 류현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세움의 이기현 대표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움의 이기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변호사님과 논의할 주제는요. 최근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지고 계시고 또 매일 뉴스에서 접하는 이슈인데요. 바로 의료 파업 분쟁입니다. 최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견지에서 이기현 변호사님과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말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정부, 정확하게는 보건복지부죠. 당장 내년부터 전국 의대생 정원을 2,000명 더 증원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의료계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결여된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렇게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의대생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는데요. 최근 법원이 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각하 판결 내렸지 않습니까? 네. 소송 진행 경과를 좀 더 요약해 보면요. 신청하신 분들이 전국 33개 의과대학의 교수협의회 그 교수님들이세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정부의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자격이 없다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각하란 뭐냐 많이 궁금하실 텐데 각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넌 자격도 없으니까 너 얘기 더 이상 들어볼 것도 없어. 그러니까 저리 가. 그런 판결이에요. 크게 봤을 때 패소 판결의 하나죠. 패소 판결의 대표적인 유형이 기각 판결이잖아요. 네네. 네. 각하와 기각 차이가 무엇인가요? 정말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각 같은 경우는 졌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원고의 자격, 신청인의 자격은 다 갖추었고 이제 판사님이 이런 주장이나 법리를 봤을 때 다 고려해 보고 나서 내리는 판결, 지는 판결이 기각 판결이고 각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져버리는 그런 판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패소 판결을 받은 것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 참 그 신청인 측에서 많이 원망스럽고도 민망한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변호사님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요, 이 집행정지 신청이 무엇인지도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집행정지 신청은요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 내려진 처분의 효력을 잠시나마 정지해달라는 신청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접하는 게 음식점이나 뭐 네. 노래방 이런 영업장들이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 지금 당장 장사를 안 하게 되면 참 곤란하니까 네. 같이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변호사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흔히 저희가 볼 수 있는 처분이 이제 영업정지 처분이죠. 음식점들이 구청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만약에 1개월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1개월 동안 처분이 이미 이루어져 버리면 나중에 이 소송을 이기더라도 이 처분이 위법했음을 밝히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단골도 떨어져 나가고 임대료인들도 다 맞아요. 한 달은 나가고. 정말 길죠. 그렇죠. 그래서 이 처분이 적법한지 다투기 전까지는 그 판결에 대한 부분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이 영업정지라는 처분의 집행을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행을 정지하게 해서 소송을 같이 이끌어가죠. 네, 이 의대생 증원 결정은 집행정지 신청부터 일단 실패를 한 것입니다. 법원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시했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법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의대 증언 결정한 이 처분 자체의 상대방은 그 교수들 당신들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 처분의 상대방은 결국 그 각 의과대학을 개설하고 있는 학교 법인이 있어요. 학교 법인의 장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까? 네, 판결문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하 판결에 불복을 해서 네. 예, 신청인 측에서 항고를 제기했잖아요. 끝까지 아마 다퉈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본안 취소소송 자체는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근데 증언 처분 자체가, 증언 결정한 것 자체가 이미 2025학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져 버리면 이제 의사 집단, 의사 측으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도가 없어요. 당장 내년이잖아요. 그렇죠. 예, 당장 몇 개월 내년이죠.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집행을 정지해야 되는 그런 절박함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각하 판결문에 명시되었던 그 신청인 적격 관련해서 네. 좀 그 부분을 보완을 한다면 뭐 예컨대 의과대학을 보유하고 있는 그 대학의 장이 만약에 이를 문제 삼아서 마찬가지로 취소 소송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면 좀 어느 정도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전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각 대학의 장 입장에서는 의대가 증언이 되면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증언이 되면 몇 명이라도 증언이 되면 그만큼 사실은 재정 상태는 더 윤택해지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또 대학의 입학 커트라인도 올라갈 수 있는 금전적인 효과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장들이 설령 그렇게 실제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보호할 이익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기기는 매우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립 자체가 힘들죠. 그런 소송 자체가. 참 변호사님이 이익 집단 간의 첨예한 다툼이 결부된 정부 정책에 대해서요, 그 당위성 혹은 맞고 틀림을 법원이 판단하는 건 참 곤혹스럽다면 곤혹스러운 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원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엄연히 현대국가는 상권 분립 제도화에 있습니다. 근데 사법부가 행정부의 결정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러한 정부의 정책, 증언 결정 같은 건 행정부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집단과 이익이 충돌하는 것을 해결하려면 사실상 정치의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굳이 사법부의 영역으로 이슈가 넘어와서 지금처럼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법리에 맞게 공평타당하게 신속하게 판결을 해주는 게 가장 필요로 되는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변호사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기현 변호사님은 형사사건, 행정사건에 정말 소위 도가 트셨잖아요. 종종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또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네, 물론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움에서도 상당 사건을 진행 중이기도 하고요. 언제든 요청해 주시면 유의미한 소재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세움 그리고 가치 있는 이혼 채널에 꾸준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소재로 영상 준비할게요.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